1945년 9월 20일 대한민국 경상남도 진주의 푸른 언덕과 굽이치는 논으로 둘러싸인 작은 도시에서 선우용녀는 단순한 농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농부였던 그녀의 아버지는 항상 그녀에게 인내심과 열심히 일하는 것의 가치를 가르쳤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강인한 여성으로 달콤한 민요를 부르며 종종 전통 판소리를 불렀고, 이로 인해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예술에 대한 사랑을 심어주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어린 시절을 보낸 선우용녀는 조국의 고난과 상실을 목격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항상 여배우가 되고 싶다는 꿈으로 불타올랐습니다. 2025년 가을 서울의 작은 찻집에서 희귀한 인터뷰를 통해 79세의 선우용녀 씨는 은발의 깊은 눈을 가진 채 자신의 삶에 숨겨진 구석구석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깊은 목소리로 그러나 감정을 숨길 수 없이 마침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사랑은 고인이 된 남편 김세명이 아니라 수십 년간 숨겨왔던 다른 남자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가장 큰 슬픔, 직장 생활의 기복, 마음을 바쳐 이룬 업적, 그리고 감동적인 사랑과 결혼 이야기 등을 공유합니다. 선우용녀의 이야기는 한국 영화계의 아이콘의 여정일 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깊은 상처와 싸운 한 여성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선우용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1985년 교통사고로 18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큰아들 김민수였다. 똑똑하고 감성적인 민수는 선우용녀의 자랑이다. 그녀는 종종 민수에 대한 추억을 슬픈 미소와 함께 이야기하곤 했는데, 마치 그 소년이 진주 들판에서 그녀를 쫓아다니며 어머니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민요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하던 모습과 같았다. 민수는 영화 감독이 되는 꿈을 꾸고, 할머니는 그를 영화 촬영장에 데려가 감독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흥미를 느끼게 해준다. 하지만 1985년 어느 겨울 저녁, 민수가 공부 모임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중 그의 자전거가 통제 불능의 트럭에 치였습니다. 당시 부산에서 영화 촬영 중이던 선우용녀는 남편으로부터 전화를 통해 이 소식을 접하게 됐다. 그녀는 호텔 방 바닥에 쓰러져 눈물을 쉴 새 없이 흘리던 그 순간을 악몽으로 기억합니다. 민수의 죽음은 아들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그녀의 마음의 일부를 잃은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한때 그를 위해 꿈꿨던 미래의 일부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민수가 논에 서서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마치 어딘가에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꿈을 자주 꾼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슬픔이 결코 치유되지 않는 상처이며 열광적인 박수갈채를 받으며 무대에 설 때조차도 조용한 순간에 항상 존재하는 그림자라고 말했습니다. 선우용녀의 경력은 빛나는 정점과 어두운 골짜기로 가득 찬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녀는 22세의 나이로 1967년 영화 상나라의 마지막 여인에서 날카로운 눈빛과 섬세한 몸짓을 지닌 궁녀 역을 맡아 조연을 맡으며 연기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작은 역할이었지만 그녀의 연기는 신상옥 감독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그는 나중에 그녀를 더 큰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초대했습니다. 1970년대에 그녀는 장군의 수염, 신부를 찾습니다 등의 영화에서 주연을 맡으며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여배우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비극적인 캐릭터부터 코믹한 역할까지 그녀의 다재다능한 연기력 덕분에 그녀는 영화계에서 국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특히 1961년 영화 와 마이 마더에서의 역할로 잘 알려져 있는데, 비록 조연이었지만 그녀의 연기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TV에서는 대장금, 해를 품은 달 등의 작품에 출연해 권위적이면서도 감정적인 어머니나 할머니 역을 맡아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의 경력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1980년 그녀가 주연을 맡은 영화 마지막 증인은 복잡한 줄거리와 일관성 부족으로 비판을 받았다. 선우용녀는 완벽한 역할을 위해 혹독한 환경 속에서 촬영장에서 긴 하루를 보냈지만 혹독한 평가를 받았던 일을 회상했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연기를 비판하는 신문 기사를 읽고 나서 혼자 분장실에 앉아 관객들을 실망시켰다는 생각에 울었습니다. 또 다른 실패작으로는 2012년 TV 시리즈 킹스 닥터에서의 그녀의 역할이 있는데, 이 작품에서 그녀는 이전 역할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녀는 그 역할을 연구하는 데 수개월을 보냈지만 실패로 끝나고 나서 자신이 여전히 텔레비전 산업에서 경쟁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완벽한 스타의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해 있다. 1970년대부터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그녀는 언제나 우아하고 재능이 넘치고 틀림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기대에 부응해 왔습니다. 1995년 그녀가 영화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면서 사소한 스캔들이 터졌고, 이로 인해 언론은 그녀를 오만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스트레스 상태에 빠졌고 긴 밤을 혼자 보냈으며 자신이 정말 청중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단련시키고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법을 가르쳐주고 예술에 계속 헌신하게 한 것은 바로 이러한 도전이었습니다. 선우용녀가 늘 갈망해온 업적은 스타가 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그녀는 늘 화면의 화려함을 넘어선 뭔가 문화적 유산을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전통 한국 예술, 특히 그녀의 어머니가 사랑했던 음악적 스토리텔링 형태인 판소리를 보존하고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녀는 2000년에 젊은 판소리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자선단체를 설립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워크숍과 공연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12살짜리 소녀가 감정 어린 목소리로 판소리를 부르는 것을 보고 마치 소녀에게서 자신의 어머니의 모습을 본 것처럼 감정에 북받쳐 눈물을 흘렸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의 역할을 통해 영감을 주는 인물이 되고자 노력하는데, 특히 대장금과 같은 역사 영화에서 그녀는 역경을 극복하는 강한 여성을 연기합니다. 선우용녀는 자신의 캐릭터를 통해 회복력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가 자랑스러워하는 또 다른 업적은 한국의 고아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한 많은 자선 캠페인의 홍보대사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녀는 20년 넘게 이러한 조직에서 일하며 고아원을 방문하고 아이들에게 책과 옷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고아 소년이 자신을 껴안고 할머니라고 말했을 때 감정에 북받쳐 눈물을 흘렸던 일을 회상했습니다. 선우용녀는 배우로서뿐만 아니라 진행자, 프로듀서로서도 한국 연예계의 선구자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항상 성공적인 것은 아니지만 다수의 TV 시리즈를 제작했습니다. 그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인 프로젝트 중 하나는 2010년 KBS에서 방영된 판소리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이 쇼는 높은 시청률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전통 문화를 보존하려는 그녀의 노력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크든 작든 모든 업적은 수개월에 걸친 노력의 결과이며 계속 전진하기 위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했던 때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선우용녀의 사랑과 결혼은 그녀의 인생에서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감동적인 한 장이었습니다. 1970년 그녀는 유명 영화 제작자 김세명과 서울에서 간소하게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1968년 영화 시사회에서 처음 만났고 영화에 대한 사랑을 공유하면서 금세 관계가 꽃을 피웠습니다. 김세명은 차분한 성격과 지성을 지닌 인물로 선우용녀가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과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준다. 그들에게는 최연재와 김종욱이라는 두 자녀가 있었는데 이들은 그녀의 가장 큰 자랑이 되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두 사람은 대중의 눈에 이상적인 커플이었으며 종종 함께 행사에 참석하고 직장에서도 서로를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인터뷰에서 선우용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사랑은 김세명이 아니라 1970년대에 만난 젊은 감독을 내 마음의 빛이라고 부르며 고백해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 사랑은 깊었지만 멀리 갈 수는 없었습니다. 둘 다 각자
가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 사랑을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연애사에서 가장 큰 슬픔은 2014년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난 김세명의 죽음이었다. 그녀가 그를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의 아이들에게 충성스러운 동반자이자 훌륭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녀는 그의 병원 침대 옆에 서서 그의 손을 잡고 그에게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어서 후회하며 울었던 걸 기억했습니다. 또 다른 슬픈 사건은 1990년에 두 사람이 거의 이혼할 뻔했던 일인데 당시 직장의 압박과 민수를 잃은 슬픔으로 두 사람은 멀어졌습니다. 선우용녀는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다행히 어려운 시기를 극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진정한 사랑의 비밀이 평생 그녀가 짊어지고 다녔던 짐이었으며 79세의 나이에 그것을 인정함으로써 그녀의 마음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부의 측면에서 선우용녀는 50년이 넘는 경력을 통해 상당한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영화, 텔레비전, 자선 활동에서 얻은 성공을 바탕으로 2025년 그녀의 순자산은 약 800만 달러로 추산됩니다. 그녀의 주요 수입원은 영화 하우스게스트, 마이 마더와 드라마 대장금, 그리고 한국 화장품과 식품 브랜드의 광고 계약입니다. 그녀는 또한 공연과 이벤트, 특히 한국의 전통 문화를 기념하는 이벤트에서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선우용녀는 부동산에 투자하여 서울의 전통 한옥을, 부산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부산에서 종종 휴가를 보냅니다. 그녀는 자선단체에 많은 기부를 하며 수입의 상당 부분을 젊은 예술가와 고아들을 지원하는 데 기부하고 있습니다. 선우용녀는 검소한 삶을 살았고 종종 우아한 한복을 입고 등장했으며 부를 자랑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녀는 한때 자신에게 가장 큰 자산은 돈이 아니라 가족과 청중의 사랑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녀는 1980년대 민수가 죽은 뒤 두 아이를 키우느라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